로보스 인더스트리. 저희가 오늘 주제가 현대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은 감독님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는 현대차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 기아차를 합병한 이후부터 현대 디자인이 크게 바뀌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제 뭐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아시는 기아차가 갑자기 디자인 기아라는 그 광고를 막 때리고 나오면서 피터 슈라이러 형 와가지고 그분 오신 다음에 기아 하고 물음표 디자인 이거 하얀 바닥에 빨간 글자 때리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현대는 역으로 그때부터 물결 모양의 디자인을 타기 시작해요. 무슨 소나타도 일본에 가면 그 브랜드 뭐죠? 일본에 수제로 만들어서 일본 이무기 형상으로 미즈오카. 네. 미츠오카. 네. 미츠오카. 미츠오카. 네. 저도 그거 도쿄 모터쇼 가가지고 보고 뭔 미친 그랬는데 그래서 미츠오카. 아, 미치오까. 정말 애가 대표적인 차가 오로라. 메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 디자인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에 나오는 이무기라고 괴수, 해요. 네, 괴수. 그 형상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현대차가 걔를 닮아가는 거예요. 소나타도 그렇고 새로 나온 차가 특히 옆에 문짝 라인 옆에 지나가는 거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거 왜 휘어놨을까? 저기 바람의 저항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EF 소나타는 뭐 남성 성기를 표현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디자인으로 아니 이거는 진짜 그래요? 억울해요 저는 진짜 변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느사님은 그래요? 정말 섹시하신 것 같아요. 계속 진짜요? 하세요. 네. 그치 홍보를 안 해서 뭐 안 해. 그래서 남성 그런 얘기를 성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EF 소나타가 그랬어요. 아, UEF 그래요? 소나타. 호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니 그건 너무 갔어. 그래서 요 부분은 편집을 빵 터지셨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졸공에다가 빵 얹었어요. 그래서 EF 소나타나 그게 그 앞에 그릴이 미스오카처럼 이렇게 흉했어요. 근데 가만 지금 돌아보시면은 벤츠나 BMW나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걔네들만의 힘이 있거든. 벤츠는 그 엠블럼을 크게 가운데 탕 세운다거나 BMW는 콩팥. 콩팥 두 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바뀌지 않고 그걸 버티고 오는데 현대,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런 철학이 약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소비자층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세계 흐름에 맞게 아니면 한국 자동차가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누구 걸 뺏겨. 벤비아 믹스. 벤츠, BM, 아우디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현대 주특기죠. 네. 새 차가 나오면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뒤져보면 각종 모터쇼에서 부분이 막 섞여 있는. 예, 그래서 현대차에서 늘 아쉬운 디자인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자기만의 브랜드 색깔이 없다는 거. 근데 요즘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보면은. 길거리에서 멀리서 봐도 저 현대차. 그 이유가 현대만의 미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그 라인이 나올 때마다 서로 각계각층의 모양을 가졌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축을 갖고 가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걸 기아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증거 있어요. 예? 그렇더라 카드란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레이싱을 기아 선수로 6년을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의 우호적이시구나. 우호적이다. 저 현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섞이거든요. 네, 섞여가지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직선으로 가져가면서 기아 주가가 폭등하고 기아라는 기업이 일어서는 디자인의 힘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면서 또 그걸 가져가서 그냥 덜커덕 쓰질 않고 제니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찍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튜너들이 돈 가장 적게 튜닝을 하는 첫 번째 엠블럼 띄어내고 바꾸는 거였잖아요. 네. 똑같은 차인데 현대 마크를 띄어내고 다른 브랜드를 박으면 외제차 같거든. 네. 그것 때문에 현대 마크를 띄어내고 제니시스 브랜드, 에쿠스 브랜드를 새로 넣어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에쿠스가 잘 안 먹히다가 아예 제니시스가 자리 잡은 다음에 에쿠스 라인 전체를 다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냥 언뜻 보면 제니시스 기존에 요즘 나온 그 각진 디자인이 다 현대차 같아요. 피터 슈라이어 형님에 대한 일화 중에 예. 엄청난 거장이셨어요. 피터 슈라이어 형님이 외국에 이제 보면 이태리나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쪽에
디자인 거장이 되게 많아요. 마르첼로 간티니, 뭐 아까 얘기했던 조르제토, 주지아로, 피닌파리나 등등 되게 많은 거장들이 있는데 외국 특히 유럽 쪽에서는 디자인 스쿨 중에 이제 대학 그쪽 수업 클래스 중에 이 자동차 디자인을 굉장히 최고로 쳐주는 그게 있는데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하거나 졸업한 학생들한테 기자가 물어봐요. 너 여기를 이제 수석 졸업했으면 너는 미래가 열린 거 아니냐? 어디 가고 싶냐? 페라리? 뭐 포르쉐? 막 물어봐. 이 사람이 기아 자동차 가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기아 자동차가 뭐야? 기아 모르스. 왜? 피로 슈라이어 형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자동차 브랜드는 눈에 안 보여요. 피로 슈라이어 밑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피로 슈라이어가 디자인 쪽에서는 거장 중에 거장인데 기아 자동차가 피로 슈라이어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님이라고 칭해도 되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글로벌로 간 거 중에 엄청난 외국의 수장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진두지휘가 다 용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문간만 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지금 현대를 무시 못하는 거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대가 잘 나가는 거 중에 물론 자국에서 엄청난 이득을 내기 때문에 외국에서 싸우기 아주 좋죠. 텃밭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가 애국심으로 사주고 국가의 정책이 보호가 되니까. 근데 현대는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생산 설비가 다 자기 거예요. 외국은 보통 자동차 제조회사를 하면 설비 안에 엔진 생산하고 조립 라인만 있으면 자동차 회사로 허가가 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다 외주업체로부터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받는데 현대는 가족 경영. 에어컨도 지네가 만들고 시트도 지네가 명박형이 만들어다 갖다 주고 명박형도 현대 사람이잖아. 시트 다스 알지? 네. 그다음에 에어컨, 오디오 다 자기네가 만들어요. 다. 근데 외국은 이게 불가능하거든. 근데 외국에는 처음에 그런 현대를 웃었어요. 저 병신들. 저 왜 지네가 다 하지?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한전부지를 지면서 외부 업체들을 다 이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구 개발 및 회의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된 것도 저쪽에 발주했다 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현대는 그 전부터 차를 생산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네가 다 안에서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엄청난 외국의 뭐 맥날이 아니라 에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BMW, 아우디, 폭스 여러 수장들을 다 데려다가 수장에 앉혀놓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외국 기업들이 현대 그만 뭐 싸구려 차나 만드는 근데 이미 생산량이 800만 대를 넘었지.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지. 엄청난 연구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엄청난 CEO들이 앉아 있으니까 지금 외국 기업들이 현대를 엄청 짜증나게 봐요. 그렇게 뭐 다 외국 기업의 견제를 받으면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성장을 했다고 봐도 뭐 세계 정말 5위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세계 5위.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뭐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까지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노 사장께서 봤을 때 그럼 현대차의 단점, 나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감독님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는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될 거는요. 성장 위주로만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앞으로만 달려. 네, 그것도 그건데 철학이 없이 저는 자동차 쪽 일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철학이 없었다는 거. 그 철학이 별거 아니라 아까 그 슈 그분 피로 있잖아요. 슈라이어. 잘 외우신다. 나이를 먹으면 예, 50대와 40대. 예. 슈라이더 그분이 오신 다음에 기아 디자인이 쑥 바뀔 때 제가 남양연구소 디자이너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새로 나온 차가 그냥 길에서 딱 보면 저 기아차. 그러면 가보면 기아차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슈라이더 그분이 한국으로 자기가 넘어올 때 계약서에 연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내 디자인을 아무도 터치하지 마라. 그 권한은 내 권한이다. 감독님 슈라이어 형하고 술 한잔 하셨어요? 그분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전해 들은 얘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네. 본인이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강하게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화가 나온 게 에쿠스가 처음에 개발될 때 디자인실에 그 카드라 일화예요. 이것도 다 디자인이 끝나고 디자인실에서 만들어서 올라갔더니 상무님이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전면 개편. 그래가지고 그 단계를 다 겪고 올라가서 정 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시제품 차를 보고 문 열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에이 차 전체 해부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슈라이더 그분이 오면서 디자인 기간 단축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확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현대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현대도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이제 개발이라든지 디자인도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성능이면 성능, 아니면 세단이면 아예 세단, 고급이면 고급, 아니면 아예 범용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범용으로 대놓고 가든지. 근데 가끔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있잖아요. 벤츠도 잡고 싶고 BM도 잡고 싶고 다 예,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 너무 많아. 그냥 줄 건 시원하게 주고 한 곳으로 쫙 가야 되는데 너무 범용이다 보니까 자기만 색깔이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욕심이 많고 색깔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문제점 어떤 걸 보시나요? 저는 뭐 사실 리뷰하면서도 현대차를 엄청 많이 몰고 옛날에도 이제 리뷰하기 전에도 현대차 많이 탔는데 제가 보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알게 모르게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이름이 정해졌는데 현대자동차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제반 사항부터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토부나 경교부에 그 규제치가 너무나 옛날 거예요. 차는 마력이든 성능이든 뭐 엔진 기술이든 미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기술에 대한 규제는 옛날 포니트, 엑셀, 프레스토에 대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 제조사에서는 저 기준만 넘어가면 인증이 나오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를 돈 들여서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껍데기 좋고 옵션만 줘도 사람들은 사는데 근데 제동 테스트라든가 회피 기동성이라든가 뭐 안전 부분을 또 아연 도금 강판부터 해서 부식이 안 되게끔 하는 것들을 규제치가 좀 약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 발안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골프 치느라 바빠가지고 네. 또 이거 고치려면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현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GM, 코라, 뭐 쌍용 다 있는데 이 회사들이 설비를 다 바꿔야 되거든. 근데 이 발안된 안건을 바꾸기 전에 물론 이건 추정인데 과연 제조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밥 한 번 먹고 골프 한 번 치면 다음에 하자. 바쁘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토부 경교부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 그 포인트가 너무 낮다라는 걸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의 아무래도 뭐 을미양념 뭐 이런 거 다 전에 일본이 외국의 미국의 영국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회국 정책으로 또 막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범 국가들이 사실 나쁜 독일, 일본이 나쁘긴 하지만 그런 전범 국가들이 가장 큰 힘이 뭐냐 기초과학, 소재과학이 너무나 발전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이전의 데이터가 아예 전무한 거죠. 왜냐면 남들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만들 때 우리나라 마차 끌고 다녔잖아요. 소 달구지 타고 다니고 이런 나라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답습과 복습이 돼야 될 기초 과학이 너무 전무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되게 낮게 봤어요. 주행 안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나마 지금 외국의 수장들은 이제 이 연봉 계약이 상당히 길어요. 선수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의 수장들이 와서 현대가 이렇게 발전된 거지. 만약에 정몽구 회장님의 뜻대로 우리나라의 뭐 가장 문제적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ECU 그 프로그램 부서인데 너무나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수년. 근데 진짜 감독님이 좋은 말씀하시네요. 이런 것들은 네. 현대자동차가 빨리빨리 해서 미래를 보는 투자가 있어야지만 현대가 앞으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안 그래도 50년이 기술이 뒤처져 있는데 50년이 뭐야? 제가 봤을 때 한 60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리고 업계 5위까지 올라가는 대성공을 이뤘지만 여기서 고급 브랜드라든가 옛날에 저가 정책을 팠던 거를 뒤집고 싶으면 현대는 정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렇죠. 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뭔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볼 거예요. 아마 보신다. 아마 볼 노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뭐 역사부터 네. 되게 막 뭐 과학부터 네. 정말 잡다한 정치. 지식이 정말 많네요. 우리 정치부터. 프로그램은 아마 역사에 남을 프로가 될 거예요. 지금은 현대지만 이제 뭐 BMW, 뭐 도요타 이런 거 건들면
이제 우리가 외국의 역사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는. 우리가 기업한테 바라기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 왜냐면 그들한테 어떤 뭐 우리 얘기가 사실 그들의 귀에 들리겠냐마는 어떤 비전과 뭐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정도 우리가 얘기도 해줘야지. 무턱대고 불평불만만 토로할 그건 게 맞아요. 아니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정말 하면서 맞는 거예요. 마무리는 그렇게 좀 훈훈하게 PPL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네. 같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네. 있는 네, 저희가 일단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팩트 스토리, 전 팩트를 콕콕 집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코너 포토 스토리입니다. 포토 스토리.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포토 스토리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알버트 피어만. 알버트 위험한 사장님. 저는 알렉스 퍼거슨인 줄 알았어요. 네. 퍼거슨 감독님. 자, 일단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자동차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분. 네, 비어만 씨는 원래 그 BMW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M 시리즈거든요. 네. 저도요. 예, M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고성능 개발 총괄자로 네. 계속 계셨고 약 7년 동안 BMW M 연구소 소장직을 맡으셔가지고 M3, M4, M5들 그런 고성능 차를 쭉 만들다가 2015년에 현대차로 영입된 이후에 BMW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 M 모델을 탄생시켰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주행 성능을 지금 높이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아차에 지금 최근에 나온 스팅어에도 이분의 손길이 닿았다고 지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 알버트 비어만 형님을 제가 비어라고 해서 제가 리뷰에서 맥주 형이라고 놀리거든요. 맥주만 형님이라고 네. 하는데 저분이 이 스티어링을 자꾸 돌리는 걸 원래 이제 이런 말이 표준어네. 핸들링이라는 말을 원래 잘 안 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들링이라고 쓰는데 네. 저분이 그런 거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고 밸런스, 무게 중심, 막 이런 것들에 되게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게 M 시리즈. 네, 그래서 M3, M5, M6 이런 것들인데 저분이 이제 M 수석 CEO였고 저분을 현대가 영입한 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의 모든 세팅 값들이 네. 바뀌고 굉장히 BM의 맛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저분이 특히나 그랜저, IG 그랜저를 만들 때는 그걸 몰고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과속 방지턱을 직접 넘고 이러면서까지 세팅을 했고 아반떼 스포츠에 와서 그 빛이 정점을 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벨로스터 N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여러 외국 용병 CEO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출중한데 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최고는 기아의 피터 슈라이어와 알버트 비어만이 최고의 수장이 아닐까. 이 두 사람이 현대 기아를 바꿨다라고 봐도 될 만큼 디자인과 성능이네요. 디자인과 성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수의 브랜드들이 현대를 무시 못하는 게 저런 수장들이 위에 앉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이게 멋있는 거죠. 예, 딱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구로 치면 약간 중국 팀 같아요. 중국 프로팀. 왜냐면은 뭔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가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이 딱 중국의 뭐 광저우, 홍다라든가 달러만이라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근데 확실히. 사우디 애들은 그렇게 했는데 다 오합지졸 된 거고. 예, 근데 중국은 중국은 지금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현대차가 좀 약간 광저우, 홍다 느낌이 조금 나긴 왜냐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현대 자동차를 외국에서 봤을 때는 볼보 파산 났을 때 현대 보고 인수해라. 너네한테는 껌값 아니냐. 그 정도로 외국 기업이 봤을 때 현대는 공룡 그룹.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10조의 땅을 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볼보가 중국에 넘어갈 때 2조가 안 되는 돈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는. 땅으로도 10조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 데리고 오는 데는 현대는 뭐 그냥 결제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그냥 의선 형님께서 그냥 야 데리고 오자 그러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뭐 필요 싫어요. 뭐 얼마래? 야 데리고 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왜냐면은 올해 초에 그 고속도로에서 의식 잃은 운전자를 그 막아서 큰 사고를 막았던 그 투스카니 의인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한 100억 정도 지르면 현대가 또 그렇게 공룡그룹이 되기까지 허튼 돈을 쓰지 않기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돈은 안 써요. 예,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이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투스카니의 풀옵션을 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근데 벨로스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왜 하필이면 벨로스터를 드렸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좀 뭔가 레이싱 대회도 열고 좀 그런 현대에서 뭔가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팀장이라도 벨로스터를 줬을 것 같아요. 가장 현대한테 광고가 필요했던 네, 네, 광고가 필요하고 어차피 나가는 비용 지출인데 네, 네. 어차피 주면 뉴스에 나갈 거 뻔히 알고 주는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 알리고 싶은 브랜드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봤거든요. 왜 벨로스터일까? 근데 뭐 벨로스터 N이 레이싱 대회도 연다고 그러던데. 아까 말한 네. 저 비어만 형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굉장히 찬성해요. 저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현대차가 더 고성능 라인이 더 잘 살아날 것 근데 저는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프로젝트가 네. 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감독님도 다시 현역에서 뛰셨으면 아, 내년에 저 뛸 거라. 오, 정말. 저 응원할게요. 내년에 제가 뛰게 되면 벨로스터 N라인에 들어갈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11월부터 고성능 차 벨로스터 N 이걸 가지고 단일 차량으로 하는 걸 원메이크라고 하는데 원메이크 레이스를 이제 해서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TCR이라는 곳에 서포트 레이스로 들어가서 뭐 TCR이란 경기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대회, 동일한 차종 갖고 뛰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이스 팀이 보통은 메이커끼리 싸워요. 현대면 현대, 뭐 삼성이면 삼성. 그러면은 기술력 싸움이 되는데 동일한 자동차로 똑같은 자동차를 똑같은 세팅값을 갖고 사람들이 싸우면 정말 드라이버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벨로스터 N이라는 네. 예, 지금 보시는 저 차인데 네. 그러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일반 벨로스터를 시합의 트랙에서 탈 수 있게 어느 정도 공용으로 튜닝을 한 이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포르쉐의 R3, RS. RS3, RS3. 예, RS3 같은 경우가 시합 버전을 공도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벨로스터 N은 2.0 터보, 그러니까 2000cc의 터보 엔진 통해 가지고 하고요. 재원상으로는 275마력.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275마력 그러면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많어. 아반떼도 그냥 210마리. 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275마력. 네. 고성능 운전에 능숙한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 운전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슈퍼카는 아니고요. 즐겁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타고 그 벨로스터 N을 보고 포르쉐를 연상한다거나 이미 그 상상을 하는 순간에 먼 차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근데 왜 N이 붙은 거예요? 저는 뭐 포털 사이트 뭐 N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내 남양연구소와 네. 국외 니르 브루클링 테스트 센터 앞 글자인 이제 N을 따서 이제 벨로스터 N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양연구소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양주가 아니라 화성 남양읍에 있는 남양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신차 디자인 및 엔진, 뭐 각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아니 기자님 그러면 남양연구소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N이 들어갔으면 네. 요새 남양유업이 사회에서 욕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 브랜드를 빼고 막 상품을 만든다고 또 말이 많이 재조명이 되는데 그럼 얘네도 이제 N라고 하겠네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어차피 남양은 못 쓰니까 남양 쓰면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황당하나? 전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 동네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NCT로 바꾸는 거죠. 괜찮네요. NCT. 오, 네. 굉장히 뭔가 신도시 같고 좋은데 남양주에 계신 분들 아주 싫어할 것 같습니다. N읍. N. 시티로는 C는 안 됐으니까. 저희는 SC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벨로스터 N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벨로스터 N만 봐도 현대자동차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장족의 들고 발전. 장족의 발전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앞으로의 그런 방향과 기대성도 더욱더 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포토스토리 코너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노세키의 발표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욕을 하는 줄 알고 지금. 노세끼가 아니고 히.
네, 노세키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청자 참여 코너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전에 노버스 인더스트리와 유튜브를 통해서 현대차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올려달라고 미리 공지를 했었거든요. 아직 저희가 첫 방송 전인데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중 저희가 몇 개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뽑혀졌네? 네, 지금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자, 저는 이 최선호님의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테슬라가 무섭진 않은지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올이라고 보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야? 그 외국에서 기업에서 이제 중요직을 맡고 계신 분하고 네. 뵌 적인 뭐 아마도 그렇겠죠. 이제 전 사람 만나면 반이 차액이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마침 그날 뉴스에 테슬라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큰일 나지 않았냐. 예. 그랬더니 별로 큰일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고 나고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물어주고 연구비래요. 자기네가 가야 되는 그 기업의 끝자락에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누가 죽었잖아요. 난리가 나고 기업이 무너지거나 기업이 선회를 해요. 그럼 걔네들은 그게 왜? 우리 어차피 그거 계산에 있었고 누가 사고 나서 그러면은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최대한 보상금 줄 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 길 갈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터졌다고 누굴 자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지금 안전은 어때요? 안전? 안전은 지금도 많이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갈 거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핸드폰으로 아직도 전자송금 안 쓰는 분 계세요. 저요. 해킹 당할 거라고. 해킹 기술 지로용지에다가 해서 이렇게 보내야죠.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내가 지금 전자 송금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신호가 가는 걸 도중에 누가 내릴 수만 있는 기술이 되면 무한대로 돈을 가운데 해킹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터지고 나서 해킹이 뚫렸네? 그때 가서 보상하면은 하는 거나 네. 지금도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채널 2374님의 질문이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텐데 언제쯤 사는 게 그럼 효용성이 있을지. 언제쯤 사야 돼요? 보통 그걸 이제 얼리 어답터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먼저 사서 좋은 부분을 즐기면서 단점이나 사고 안 좋은 부분들 가져가는 걸 감수할 거냐, 다 안정화되는 거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안정화되기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 그렇죠. 네. 핸드폰 S5가 이제 될만해서 이제 살까 그러면 또 나와. 아이폰에서 이거 뭐지? 그러면 또 그런 식이 될 거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네. 아마 더 좋은 게 나오고 아마 진짜로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익숙할 때쯤 돼서 살려고 하면 또 나오고. 차가 떠다닐 것 같아. 그때쯤 되면 붕 떠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드론 비행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또 드론 비행기 살려고 하면은 위험해서 좀 이따 사야지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예. 튜브 타고 그냥 순간이동 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제 화성에 가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 이민을 화성으로 갈까 봐. 너무 멀리 가셨고요. 맷 데이먼. 4차 산업혁명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리 가셔서 4차 산업혁명이 그럼 진짜 올이라고 믿는지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약간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일반 공업에서의 4차 산업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자동차는 4차 산업을 보려면 일단 전기차, 테슬라 이런 브랜드도 들어가는데 사실 전기차 테슬라는 차대에 대한 기술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해서 친환경적이다.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환경 오염이 야기가 되고 다 쓴 폐 배터리가 플루토늄에 맞먹는 또 폐 자원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냐에 대한 재조명이 한번 필요하고 화석 연료가 물론 감독님 말씀대로 언젠간 소갈되겠지만 사실 그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가장 폭파 에너지를 만들면 있어서 싼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저는 있어서 내연기관인 개솔린 엔진에 대한
대체 시스템이 현재 속속들이 기업들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네. 4차 산업의 중심에는 AI가 서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AI는 인공지능인데 자,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법으로 봐야 될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과연 인공지능으로 가는 차가 사고를 냈어. 제조사 책임일까요? 보험사 책임일까요? 운전자 책임일까요? AI한테 책임을 AI를 구속시킬 거예요? 이게 정의가 서지 않는 이상은 4차 산업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이 있겠지만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AI의 법적인 규제가 어디까지 승인이 되느냐가 먼저 시행돼야지만 자동차에 AI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은 다 끝났으나 적용이 못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오리라고는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오기는 오겠지만 기술은 다 그러면 됐다고 기술은 봐요, 저는. 됐지만 그 기술은 전에 됐는데 정립돼야 되는 여러 그렇죠. 가지 문제들이 네, 사법적인 있다는 문제가 거죠. 과연 이게 AI를 어떻게 할까요? AI가 감독님, AI가 얘가 운전하고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그러니까 오긴 분명히 와요. 맞아. 예, 오기는 분명히 오고 지금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드론 시장하고 비슷해요. 드론이 개발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항공법도 바뀌고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는 아마존에서 드론을 가지고 배송. 물건을 배송한다잖아요. 그렇게 바뀌는데 네. 이제 제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비해서 시대가 어떤 과학기술에 부딪히는 부분에 지금 지적하시는 이런 난관을 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옛날엔 법 하나 바뀌는데도 오래 걸렸으면 지금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예, 저는 분명히 오리라 보고 있고 또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쪽 산업에다가 다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들어요. 저는 기술은 끝났다고 봐요. 예. 네. 기술은 이미 다 됐어요.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질문 보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질문인데 아까 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질문인가? 송라님이 노조 파업할 때 차 사면 손해 보나요라고. 왜냐면은 진짜 쓸데없는 질문. 뭔가 되게 나사가 이렇게 하나가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인을 제대로 이제 구축을 못 하니까 네.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현대차든 기아차든 노동자분들을 믿어요. 파업을 하려면 아예 하고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예, 할 땐 하고 파업이 부분 파업이든 전면 파업이든 근데 한때 하는데 노조가 파업할 때 물건을 사면은 단점은요 제 시간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빼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믿으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래요?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직을 또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노조 기간에 생산된 차들의 품질 불량은 저는 거의 확실히 있다라고. 높아져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는데 왜냐면 생산 설비 라인에 20명이 만약에 이 라인에서 일을 한다 로봇이랑 같이 그 중에 뭐 8명이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럼 12명이 해야 되는 물론 생산량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확인 절차가 그럴 수 생략되지 있겠네요.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 이 답변에는 손해를 보나요라고 했을 때는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침수 시즌에 나온 차가 다 침수차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듯이 많다. 조금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오늘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홍하나가 선물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 뽑았죠. 근데 제가 선물 받는 거 아니죠? 제가 받고 싶어서. 아니 저분들이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 준비되어 있죠, 당연히. 네, 준비되어 있죠. 노사장님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죠? 일단은 뭐 제가 독일까지 직접 가서 직접 오. 제조해서 만든 노보스 누브리까지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 오일인데 오. 그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메가 스마일에서 지금 절찬리에 칫솔 협찬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스위스제 칫솔 세트가 또 선물로 나가고 또 충남 쪽에 거주하시는 으라차차 정호 네. 씨가 한우 세트를 오. 2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가 선물로 나가고 여러 가지 풍부한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회차도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미모 류뚱 PD가 네. 노브스 인더스트리 사이트 안에 팝업 창으로 질문을 받는데 네. 좋은 질문들 특히나 이제 홍하나가 잡은 거나 우리 김 기자님이 네. 잡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물이 나가요. 그럼 지금 테슬라에 그 이제 대한 마의 최선우님, 손이 되는 거죠. 네, 채널 2374님, 네. 전기차 효용성, 네. 지금 송라이 노조 파업도 같이 네. 같이 해서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이제 다음 네, 건가요? 아니요 으라차차님의 질문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한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꼭 읽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분은 선물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미친 공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많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뭐 또 6.25 끝나고 나서 한참 그런 춘추전국 시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됐던 것들은 이제 제철이라든가 조선소, 고속도로 요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또 발전된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일단 현대자동차가 현대상선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관련이 돼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입차를 못 사게 막아놓은 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포니부터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소나타 등등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오너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한 공로한 지대한 영향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이 돈을 번 것도 있지만 네. 현대자동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국력이 올라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순한 건데요. 삼성 반도체를 일궈냈잖아요. 그런데 뭐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도움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근무해서 또 삶을 영위하고 계시고 네. 현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끌고 가는 가장 큰 축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잘 알지 못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전북 현대가 아시아 최고의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배구라던가 뭐 농구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다 운영을 뭐 했고 이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는 잘 모르겠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예. 존재다. 기업이 예. 그 구단을 운영하면 그 돈이 세금으로 내게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보다도 왜냐면은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훨씬 세금 많은데. 절감되는 거 말고도? 예. 그래서 뭐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본인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건데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스포츠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목소리가 엄청 크십니다. 저희가 오늘 뽑은 질문이 총 4개였는데요. 이분들 모두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리나요? 그럼요. 오, 네, 송란님, 최선호님, 채널 2374님, 으라차차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빼. 네, 그거는 빼고. 네, 이 세 그 자리에 분께. 이제 송하나가 네, 돼요. 홍하나. 네, 세 분과 저 이렇게 하나 선물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시글에도 재미있거나 궁금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저희가 현대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또 미래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끝으로 이 세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현대차는 땡땡땡땡 뭐 칸은 자유고요. 땡땡이다. 한 줄 평을 좀 하나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현대차는 땡땡이다. 어떻게 쓰실지 답변을 아까 저 좀 쉬는 시간에 미리 궁금한데요. 썼는데. 아 정말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감독님 저부터 나눠봤는데 할까요? 연식이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예. 감독님부터. 감독님 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현대차는 미운 연인이다. 미운 연인이다. 못생긴 거네. 말 안 듣는 여인 이런 느낌이에요. 때려야죠. 연인. 네. 제가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현대차에서 신차 나올 때마다 신차 보는 즐거움은 늘 있어요. 네, 늘 있고 그 현대차든 기아차든 우리나라 자동차가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네. 조금씩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도 고성능 스포츠카 정말 슈퍼카를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브랜드에서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현대가 가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대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를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해서 마음에서. 늘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미운 연인. 예, 미운 연인이다. 저는 미운 사람 막 때려요. 아 그럼 우리 김현애 기자님 열심히 쓰셨는데 예.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오늘 이 지금 차를 좀 많이 오늘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근데 생각이 기자의 시선이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뭐라고 쓰셨어요? 현대차는 한국 차 시장의 단군 할아버지다. 어... 왜냐면은 마늘을 먹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차에 대한 역사를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거의 뭐 시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제 시초라는 생각에 단군이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국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외 스포츠에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메이저리그에 비교를 했을 때는 KBO 리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맞아요. 뭐 유럽 축구에 비교했을 때는 K리그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소비를 하고 우리의 좀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배운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계다. 현대차는 무적이다라고 어.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막강한 자금력과 계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 세계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10명이 넘는 그 수석 CEO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막강한 자금력에 국내에서 소비자와 뭐 국민들한테 좀 기업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복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PPL 하면 단박에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만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단점이자 장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잘 살리면 사실 저는 현대가 BMW 벤츠 잡는 건 되게 쉽다라고 봐요. 물론 그들의 브랜드 밸류나 네. 그런 고성능이나 고급차는 못 만들어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은 대단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 행보를 지금 이제 수장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계신데 어떠한 방향성에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미래가 결정되겠는데 저는 현대자동차의 힘을 대단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늘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데 정말 요새 현대자동차의 변화를 보면 외국 기업들이 정말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네. 자금력과 어떤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폭주 기관차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이제 그 한 줄 평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그런 뭔가 히스토리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단군이 맞고 또 정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운 연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정말 무적과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딱 이렇게. 오, 이거 짜고 한 게 아닌데. 네. 그래요. 이렇게. 통하나가 삼행시 이런 거 잘하시겠네요. 그림을 순발력이 그려버리네. 있으시네요.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이거 어떻게 여기가 단무지라고 해야 되는데 미가 있어가지고 단무미가 해가지고 이걸로 못 엮고 좀 훈훈하게 그냥 아까 잘 돼요. 노사장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훈훈하게 마무리를 저희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무리 좀 지어봤습니다. 저 그러면은 우리 네. 저기 감독님하고 기자님하고 홍하나한테 저의 요청은 네. 다음번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 어떤 기획자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네.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정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번 주제는 어디로 했으면 뭐 하고 싶은 브랜드 알고 싶은 브랜드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저희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역사를 해가니까. 노세키잖아요.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니까 어떤 히스토리를 또 알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아무 생각이 축구밖에 모르고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도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은 벤츠를 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막 흑인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벤츠잖아요. 스타.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벤츠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되게 배우고 싶은 좀 그런 좀 열망은 좀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은 저는 롤스로이스요. 롤스로이스. 우리 홍하나는 저는 BMW. 그럼 BMW. 다음번 우리는 또 레이디 퍼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오늘 아까 전에 N 얘기하면서 벨로스터 N 얘기하면서 M 패키지도 정말 M 시리즈도 좋아하고 M 패키지도 좋아하는데 BMW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그럼 말해. 다음번 주제는 우리 류동 PD가 BMW로 리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두 분이 연장자로 가죠. 예, 그렇죠. 롤스로이스로 예, 예, 가는 예. 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다. 30년 하겠네요, 이거. 우리가 지금 시즌 1이 50부작이에요. 시즌 아, 그래요? 1이 50부작이고 네. 시즌 3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150부작 정도. 앞으로 저랑 한 10년 방송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방송계의 가족 오락관처럼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네, 아주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거니까 단단히 마음 잡으시고 어떠한 댓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이런 역사를 알고 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사실 어떤 차를 탈지는 저희는 다 모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타는 모든 차를 섭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칠까? 네. 근데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김현희 기자님 함께한 소감 좀 들려주세요. 저는 차를 잘 모르는데 네. 네, 정말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차 알못이 차 자랄이 될 차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미리 예시하는데 네. 김 기자님께서 차를 잘 모르는데 오늘 한 5번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악성 댓글 엄청 달릴 겁니다. 아, 그래요? 왜 모르는데 왜 나왔냐. 저는 근데 왜냐면 저도 악성 댓글에 그래도 좀 많이 면역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얘기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차 좀 아는데 아마 이렇게 갑니다. 네, 우리 이세찬 감독님. 예, 아니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차를 모르시던 분이나 관심 없던 분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늘 첫 방송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여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조금씩 오니까 저도 더 많은 거 준비해서 질문이나 더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 사장님의 소감도.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끝입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깜짝 아저 놀랐어요. 공부 안 했는데. 지금 막 적으시고 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은 거는 하나도 말 못했는데. 저는 사실 정말 저야말로 차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 사람인데 외관만 그렇게 보고 무광차만 좋아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오늘 좀 기점으로 차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고 최초의 차가 아까 시발이었잖아요. 정말 이름을 보고서 이런 차가 있었구나라는 새로움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차의 처음인 그 시발이란 차처럼 저희 방송도 이번에 시발 이런 걸 시발점을 계기로 좀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류정 PD가 나한테 그 네. 기획하면서 노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차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길래 씨발 그걸 왜 물어봐 그랬더니 정답이에요. 아까 기자님이 뭐 오늘 너무 잘 맛깔나게 읽어주셔서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4개월 걸렸다고. 아무튼 그때 빵 터졌어요. 아무튼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우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우리 4명과 함께 또 여기 네.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방송은 아니에요. 유튜브로 나가지만 웬만한 방송국 수준의 정성이 들어가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여기 세 분들한테는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